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은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에서 코스닥은 72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100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외국인들이 5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으로 큰 폭의 실적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 재무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42,9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74,4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0.7%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 0.38%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i30가 유럽에서 100만 대가 넘게 팔렸다는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 0.7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빠지면서 오늘은 20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3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1% 넘게, 현대해프로비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1만 6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7%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위권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는 7거래일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신한금융투자 6,600억 원의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23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생활건강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1%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3% 가깝게 상승합니다. 136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난주 금요일에 3%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7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12만 2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3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한 번 하락합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9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KB금융 강보합권, 삼성물산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넘게 빠집니다. 715포인트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4%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이제 6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이 지난주 금요일에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양호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조와 미디어 부분의 사업의 향후 성과가 주가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19만 6,7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진 오늘 7%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만 3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4% 넘게 하락합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좀 안 가고요. 포스코 케미컬 0.57% 하락하면서 5만 1,9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오늘 2% 넘게 하락합니다. 75,5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7위권이 여전히 메디톡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나홀로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52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48%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6% 넘게 하락을 했었죠. 이제 8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2% 넘는 추가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증권사들은 저점이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6만 5,100원대 바라보고 있고 셀트리온제 오늘 5% 넘는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2,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시장 대응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텍은 우리가 이제 캐리어 에어컨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생활가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그리고 B2B 시장의 산업용 공조 시스템의 강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어컨은 캐리어 에어컨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어컨 렌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홈쇼핑을 보시면 이 에어컨 렌탈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캐리어 에어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동사는 여의도 IFC,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의 공조기를 공급을 하면서 대형 건물용 공조 시스템의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는 공기청정기 제품 에어원을 또 출시를 하면서 최근 시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B2B 산업용 공조 시스템 강자인데 이제 B2C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작년 매출액이 9,18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조 원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1,708억 원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회사.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 보였다가 최근에 좀 가파른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지만 미세먼지가 또 심했고 거기에 또 굉장히 좀 무더위가 좀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전반적인 이런 기후, 여건 변화, 그리고 또 여름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텍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다시 좀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1,100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닌가. 불안한 시장에 오히려 이런 아주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회사가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16,000원, 손절 라인 10,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의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이 5월 3일에 주셨던 에코마케팅 2.88%, 4월 29일에 주셨던 백사는 0.23%, 또 4월 29일에 주셨던 휴비트는 0.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8일에 주셨던 윈스는 0.71%, 그리고 5월 8일에 주셨던 인선 ENT는 1.9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월 29일에 주셨던 EDGC는 4.35%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4위까지인데요. 8위는 김재성 팀장의 휴캠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6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88%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6위에는 반종희 소장의 헝성그룹 5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3% 가깝습니다. 5위에도 역시나 반종희 소장의 이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1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삼익악기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증권사에서는 삼익악기에 대해서 증권사 목표 이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4%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EDGC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35%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와 1위에는 나란히 반종미 소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휴마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표가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6.4%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31.8%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섭 소장님께서 5월 3일에 에코마케팅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3% 가까이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났네요. 이제 그 시작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장이 좋지 않아서 이 에코마케팅을 비롯한 이 중소형주들이 다 조금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이 지금 문제인데 장은 이게 사실 지금 좀 흔들림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크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국제 이슈가 이게 그 시장에서 이 종목의 개인기로 돌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정말 강하게 그냥 막 상한가로 밀고 나가는 그 특이한 애들 몇 개 빼고는 굉장히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점이라던가 정고점이라던가 기술적인 저항선 혹은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그게 더 극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에코마케팅도 지금 사실 지금 2016년 8월 달에 상장했을 당시에 그 고점이 거기에 딱 걸려 있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그 장의 그 커다란 이슈가 무역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더 잘 먹히죠. 뭐가 잘 먹히냐면 이제 위로 뭐 매수세가 더 잘 먹히는 게 아니라 매물대 벽에 가로막혀서 이제 저항이 더 잘 먹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근데 뭐 지금 뭐 아주 뭐 다른 것처럼 꺾이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왜냐면 지금 이게 세거든요. 만약에 그런 국제 무역 분쟁 이슈가 없더라도 이 2016년 8월 달에 고가가 34,000원이고 저가가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심리적인 매물 부담이 많아요. 왜냐면 3분의 1 토막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도 못 팔아요.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본전 가격에 왔으니까 극심한 이제 던지기가 성행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무역 분쟁 이슈까지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수익을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의 관건인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5월 8일에 인선 ENT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 가깝게 근접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건설 폐기물 수지 및 운반 및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폐기물 관련 업체들은 뭐 크게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지만 환경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4월까지는 아무래도 폐기물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5월 들어서는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대장주로 불리는 코엔텍과 인센 ENT 중 코엔텍이 지난주 금요일날 9%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선 ENT 또한 이 테마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증시 좋지 않았죠.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4% 넘게 빠졌고 코스닥도 5% 넘게 빠졌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거래 연속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또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6.4%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 종목만 이 반도체 부분만 31% 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되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은 1,182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들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0.5%, SK하이닉스 다시 빠집니다. 1% 가깝게 빠지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SK하이닉스 8만 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7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13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20만 원 선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LG화학 1% 넘게 빠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1.6% 이상 빠집니다. SK텔레콤도 현재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0.8% 빠지면서 1분 만에 1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제 210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 0.03% 약보합권 72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CJ ENM이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0.87% 상승하면서 19만 8,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빠집니다. 7만 원대 이탈하고 6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0.7%, 헬릭스미스도 0.4%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컬 이제 1.72% 하락하면서 5만 1천 원대마저도 불안해 보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6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3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HLB가 이제 7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48% 하락하면서 8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0.4% 상승하면서 17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54,5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프리미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시장이 어려운 거 그리고 뭐 그 증시가 어렵고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도 그 고소득층들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실 뭐 지금 류현진 선수가 아마 내년에는 더 큰 연봉을 받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스포츠 선수들 그 스타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영향을 그렇게 크게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연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섬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층입니다. 기존에 처음에 원래 컨셉을 잡을 때부터 한섬은 여성복 위주고 여성복 위주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그 소득이 이제 탄탄하고 경제에 영향을 안 받는 그 층을 대상으로 만든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섬의 타임이라든가 마인 이런 것들이 다 여성복이고 그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현대백화점 주로 상부층에 위치하고 명품과 함께 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쪽에 그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변화도 완전히 트렌드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온라인과 모바일이 성장하는 건 맞죠. 분명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오프라인이 힘들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갭 매장이 갭이 SPA 브랜드의 원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니클로, 자라, H&M 같은 그렇죠. 스페인, 스웨덴, 일본 각각 그 SPA 브랜드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지만 그 전에 갭이 원래 SPA 브랜드였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뭐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하고 인력들을 많이 감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났죠. 그리고 반대해서 오히려 유니클로는 일본 기업인데 미국과 유럽에서 매장을 오히려 넓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렌드의 변화거든요. SPA 브랜드의 신급성장. 그리고 이제 모바일 온라인화. 그 갭이 오프라인을 철수하면서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을 이제
다른 그 온라인 모바일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온라인 모바일을 강화하겠다 그 돈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섬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통 프리미엄 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도 보수적이냐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에서도 보수적이죠. 왜냐면 샤넬, 에르메스, 루비통 물론 명품, 초고가 명품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뭐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할인 정책을 잘 하지 않죠. 왜냐면 그 어떤 명품이라는 그 인식을 깎아먹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할인을 한다는 것은 뭐 이제 누구나 다 할인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할인을 안 하는 것은 그거의 어떤 콧대거든요. 그렇죠? 콧대를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고 그거를 할인을 하거나 약간 뭐 하자가 있는 거를 싸게 어떻게 판다거나 이러면은 짝퉁과 다를 그 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안 하는데 한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고수할 건 고수했다. 뭐냐면 온라인 채널을 만들었는데 더 한섬닷컴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섬닷컴 그 한섬도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 혹은 뭐 현대백화점에 그 뭐 가두 매장 이런 거 안 만들고 현대백화점 내부에 임대료 비싼데 그리고 자리 제일 좋은데 여성들이 눈에 띄는 데를 만들다가 이제 뭐 온라인 모바일 그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한섬닷컴을 만들었는데 이 더 한섬닷컴 안에서도 사이트가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아요.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퀄리티가 높은데 여기서 할인 정책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통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 하면 딱 들어가면은 맨날 눈에 띄는 게 막 숫자잖아요. 무슨 막 50%, 막 우리 오픈마켓들 들어가 보세요. 맨날 무슨 행사, 쿠폰, 그쵸? 매일매일 나와요. 뭐 핑계를 대가지고 오늘은 뭔 날이고 오늘 무슨 날이고 무슨 뭔 데이고 그쵸? 쿠폰 막 뿌리고 할인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섬닷컴 메인 페이지는 숫자가 안 보여요. 그쵸? 12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오히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한 게 오히려 그 한섬의 고객에게는 더 좋은 거다. 왜냐면 오프라인에서 한섬을 지금 입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만약에 세일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 고객들은. 왜냐면 내가 입고 있는 게 세일을 한다. 그 입는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입는 게 할인한다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더 한섬닷컴 매출이 지난해 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여기 온라인에서만. 2015년에 더 한섬닷컴이 생겼는데 매출이 6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작년에 800억 원이니까 이게 몇 배인가요? 대충 이 16배,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계산했을 때 엄청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메인 페이지에 뭐 할인 정책 그런 건 전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 지금 5월 22일이죠? 얼마 안 남았네요. 5월 22일 날 광주의 수완, 제가 광주는 잘 모르는데 수완지구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한섬의 새로운 컨셉 스토어 더 한섬 하우스 이거가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 뭐 가로수길 아니고 그 옆에 신사동이나 청담동 쪽에 커다란 팝업 스토어나 막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 만들잖아요. 약간 파는 거 위주보다는 홍보 위주로. 맞죠? 버버리도 막 황금색 그 삐까뻔쩍한 거 그 들어와서 그렇죠. 거기서 막 막대한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그거 딱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걸 딱 했다. 이런 어떤 보여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한섬하우스도 지금 그게 5월 22일 날 그 할 예정이고 2016년에 4만 명이었거든요. 이 한섬닷컴 회원이 현재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섬닷컴은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계속 그 어떤 노세일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는데도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회원은 지금 거의 6배 이상 수준으로 커졌고 이게 뭐 40만 명, 50만 명이 올해에 달성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한섬닷컴이 이렇게 잘 나가고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데도 된다고 하면 그럼 무대만 그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뿐 가격은 그대로 받으니까 얘는 더 좋죠.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인력을 해야 되고 직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왔을 때 그게 절약이 되는데 문제는 다 할인을 하니까 똑같이 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얘는 할인 안 해도 늘어나는 소비층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직원이 없는데 온라인 보고 사는 사람한테 똑같이 받고 판다. 너무나 지금 좋은 것 같고 한섬이 그리고 아예 이제 코디를 해줘서 그 코디한 옷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거에 기대에 부응했는지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보시면 한섬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98년도, 뭐 97년도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2,000원을 넘어서면서까지 지금 얼마인가요?
2,000원, 2,000원이었거든요. 1,000원, 2,000원에서 45,000원까지 정말 꾸준히 갔어요. 그리고 지금 4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또 지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한섬은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해야죠. 한섬은 지금 사실 되게 느릿느릿하면서 따라갈 기회를 다 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추격 매수를 해도 우리가 뭐 테마주를 추격 매수하면 무섭잖아요. 이건 추격 매수를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냥 타임마인 옷 하나 한 벌 살 가격 모은다, 여름 옷 모은다 생각하고 그거를 사시면 지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손절가 44,000원, 목표가 6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금 30만 원 돌파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도 불경기에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일단 LVMH 주가를 볼까요? 이걸 왜 보냐면 한 증권사에서 어딘가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그 40만 원짜리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제목이 그러니까 뭐 유통 화장품 이런 쪽은 대부분 여성 애널리스트들이라 제목이 되게 좀 우리가 좀 톡톡 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감성적인 제목들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목을 한국판 LVMH를 꿈꾼다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LVMH는 다들 아시다시피 루비통,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디올 이런 명품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 주가인데요. 지금 프랑스 증시에서 LVMH 주가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 각도가 2019년 들어서 상승 각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2017년도 그 초반에만 해도 이게 18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333달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LVMH는 주가가 그 최고치를 가고 있고 에르메스 주가도 최고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루비통, 에르메스, 뭐 샤넬, 이거 3대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 그 주가들은 폭등하고 있고 백화점만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주말에 가보시면 샤넬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럭셔리 펀드가 주가가 좋다, 허러를 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예, 거기 럭셔리 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LVMH, 헤르메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가의 대부분 그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의 그 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주가가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LVMH를 꿈꾼다. 이게 너무 야망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른 건 설명 많이 드렸죠. 비디비치 뭐 잘 나간다. 근데 이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딥티크가 지금 이게 그 팝업 스토어가 이제 곧 가로수길에 지금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에 지금 뭐 자주 가시는 분들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딥티크는 다음 달 14일, 6월 14일까지 가로수길에 팝업 스토어. 가로수길을 보면은 맨날 새로운 것들 들어와서 한 일주일, 한 달 하면서 바뀌죠. 지금 거기에 그 딥티크가 되는데 프랑스 니치 퍼퓸 브랜드예요. 가로수길 팝업스토어 운영을 하고 그다음 바이레도는 아예 신사동에 아까 그 말씀드렸죠. 한섬이 뭐 광주에 더 한섬하우스 만드는데 그게 그 명품 브랜드 트렌드라고 바이레도가 그 아시아 최초로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엄청 큰 거를 지금 그 만들었어요. 바이레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향수 브랜드거든요. 바이레도의 그 팝업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의 이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저번 달에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이레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화수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매 목적보다는 비싼 땅에다가 뭐 웬만한 소상공인은 못 들어와요. 이제 신사동, 청담동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거기에 이제 대형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플래그십 스토어 해가지고 거기에 구경을 가면 이제 뭐 역사부터 막 다 있어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하고 어떤 문화 체험 활동도 하고 막 초대해서 뭐 파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바이레도가 만들었다. 지금 하는 것들을 보니까 바이레도 그리고 딥티크 이런 고급 향수 브랜드들을 또 들여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비디비치부터 시작해서 색조화장 그리고 색조화장의 기초화장, 딥티크, 바이레도 이 향수 브랜드까지 이 고급 그 라인들을 지금 다 들여와서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불황에 강한 아이템들을 다 지금 그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황에 강한 LVMH의 주가라든가 에르메스의 주가를 봤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LVMH 한국판을 꿈꾼다는 보고서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다 고급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리고 고급 브랜드를 플래그십 스토어 비싼데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청담동, 신사동에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옛날에 의류나 떼와서 팔던 그런 회사가 아니고 고급 어떤 브랜드들만 떼와서 지금 유통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하우가 지금 완전히 확
그 안착이 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만 원대의 그 기조가 계속 된다면 더 이상급, 아까 뭐 보고서에 나온 대로 뭐 40만 원대 다음 마디지수 때 또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네요. 손절가 30만 원, 목표가 45만 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인데 아까 말을 했는데 지금 괜찮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2100선도 깨졌는데 에코마케팅은 지금 거기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개인기로 이기기가 어렵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기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에코마케팅이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를 뚫고 있냐면 아까 말한 2016년 8월 달에 그 가격을 지금 뚫어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매물 소화되면 위는 없어요. 여기가 지금 가장 강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했을 때 상장한 날 샀는데 왜냐면 에코마케팅이 다 좋다고 하고 경쟁률도 너무 높아서 장외에서 그래서 얼씨구 하고 샀는데 완전 물려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팔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2016년이죠. 만 3년 만에 자기 자리에 와서 드디어 이 지겨운 그 지옥을 탈출하겠구나 해서 막 던지는데 그걸 다 먹고 올리고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장도 약한데. 그쵸? 이렇게 되면 매물 소화가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면 위로 치솟게 돼요. 이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클럭의 미니 마사지기 사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저도 샀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저도 그런 광고랑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은데 그게 내한테 필요한 거여서 클릭을 해갖고 사게 됐어요. 어떻게 구매로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그런 걸 잘해요. SNS를 통해서 이게 주변 지인이 나한테 말해주듯이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광고, 트렌디한 광고를 너무 잘한다. 그 중요한 거는 좋은 얘기 다 필요 없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매물대에 막혀서 기술적으로 꺾여버리면 제 좋은 얘기가 다 쓸모가 없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35,000 돌파. 이게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간다. 손절가 33,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오스테 임플란트입니다. 동사는 1997년 1월에 설립되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치과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를 제외하고 26개의 해외 법인과 9개의 국내 법인의 계열사,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ISO 9001과 인증과 CE 마크 획득을 시작으로 많은 나라에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2년도에는 TS3 CA 제품을 출시하여 안정성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사업과 치과용 소프트 사업을 병행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기준 어니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입니다. 동사는 2019년 1분기 매출액은 1,295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 시장 기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매출은 전년도 대비 46.6% 증가한 외형 성장이 견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전년 대비 78.6% 증가, 북미가 전년 대비 47.8% 증가, 아시아 지역이 전년 대비 13.3% 증가, 기타 지역이 전년 대비 41.4% 증가로 모두 성장세가 좋았습니다. 내수는 2.1%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로 다소 부진하였지만 영업이익이 126억 원 증가한 전년 대비 83.6% 증가, OPM이 9.8%로 달성하였습니다. 반품 충당금 축소와 여형 성장에 의해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1등 임플란트 기업 점진적 영업 레버리지 효과 기대 측면입니다. 동사는 아시아 시장에서 2006년부터 줄곧 글로벌 1위 스트라운본보다 1.1배에서 2.5배 이상 많은 매출액을 기록해왔습니다. 2019년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11.9% 이상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성숙 기업인 국내 시장에서도 자기부담금 축소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 해외 시장 전년 대비 24.7% 증가는 중심으로 한 외형 강조한 외형 성장은 20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치과용 의료기 업체의 트렌드는 치과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이미 매출액이 28%에서 30%가 임플란트 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인 구강 스캐너는 3쉐이프과 파트너십으로 판매하고 있고, 디지털 이미징 장비는 자체 제품으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고정비 투자가 큰 동사의 사업 전략을 고려할 때 영어 레버리지 효과가 중요합니다. 동사는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달성했으나 고질적으로 일회성 비용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당금, 대송충당금, 반품 충당 부채들이 규모가 확대되어 향후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6,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칩셋미디어입니다. 동사는 2003년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에 비디오 IP 라이선스를 하고, 반도체 칩 회사는 동사는 비디오의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측면입니다. 지난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은 32억 원, 영업이익은 8천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4.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매출액 성장 주요 원인은 라이선스 매출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양호한 로열티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열티 매출액은 지난 2015년 4분기 로열티 매출 21억 원 이후 13분기 만에 19억 원대를 넘어섰다는 것과 최근 7분기 연속 15억 원 이상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관련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로열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수익성 개선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향후 2년에서 3년 후 로열티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다변화로 시장 확대 추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성장을 주도해왔던 비디오 코덱 시장 중심에서 점차 제품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비디오 코덱은 신제품이 HEVC, 하이 이펙턴트 비디오 코딩, 고효율 비디오 코딩은 및 H264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SP 개발도 완료를 하였고, 지난해 2개의 라이선스를 계약을 추진, 올해 1분기에는 이미 2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컴퓨터 비전 IP는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출시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 내 이미지 검출 기능은 물론 고화질 개선을 위한 슈퍼 리솔루션 기능 확보는 중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로열티 수익이 안정세로 지속되고 있어 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만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휴비츠입니다. 동사는 1999년에 4월에 설립되었으며 안과 및 안과 검용 필수 진단기기 제조 판매 사업 광정자 의료 계측기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99년 처음 제품을 출시한 이후 2000년 27개국 판매 및 대리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4여 개국의 판매 및 대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OCT, 망막 진단기를 통한 외형 성장 기대입니다. 동사는 매년 하이엔드급 신규 제품 출시를 통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8년에 출시된 OCT 망막 진단기를 통해 향후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망막 진단기는 펀더스 카메라와 PC가 일체화되어 편의성 및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으로 18년도 4월에 CE 인증, 6월 캐나다 인증으로 상반기 이후에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50억이 달성하였으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성장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FDA 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망막 진단기 클래식2 단계에 해당한 제품은 시판전, 신고 과정을 통해 기존 제품과 동등성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법적 심사 기간이 90일에서 180일이 소요됩니다. 이를 보수적으로 감안 시 2020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향후 성장 동력이 될 OCTA와 IOCT입니다. 미국 악과학회 AO 2018년도에 따르면 OCTA 사용에 알츠하이머 환자와 일반인을 비교한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 망막층이 더 얇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용이하게 알츠하이머 환자를 조기 진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OCTA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기존 OCT 사용하던 광합선 답증 촬영 기술을 적용한 IOCTA 광학 단층 검사 장비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후 공정 검사 장비에서도 진출할 계획이며 현재는 테스트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사는 올해 망막 진단기 생산 증대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개선, 신규 제품 출시, 하반기 지판 체질 구축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9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기술투자는 10% 넘게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저도 비트코인을 잘 어떻게 될지 예상은 못하지만 비트코인 전문가 아니니까 네. 지금 신간이 나왔는데 제목이 암호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비트코인 1억 간다 2019 지금 신간이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서점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어쨌든 이런 뷰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책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지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혹은 어떤 사람은 3억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는 나름이겠죠. 자,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그냥 이제 어떤 투자 회사라는 이름과는 틀리게 그냥 비트코인 차트와 완전히 그냥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던가, 그러니까 그게 뭐 좀 주식보다도 더 위험할 것 같다고 하면 그냥 우리 기술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7%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그래서 업비트 차트를 띄웠어요. 자, 업비트가 차트 실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죠. 지금 806만 8천 원 업비트입니다. 지금 그 데이로 하면 밝은데 지금 나이트로 했어요. 멋있게 하려고 검은색으로. 자, 809만 3천 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월봉이거든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 월봉이고 우리 기술 투자 월봉이에요.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그 고점의 그 날짜까지 똑같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고가가 2,888만 5천 원. 이때 사신 분도 계시겠죠. 3천만 원 가까이 갔어요. 2018년 1월 달. 똑같죠? 1,100원. 거기서 정확히 고점 찍고 내려가고, 지금 요거는 15개월 선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업비트는 이 지금 그 우리 기술 저는 20개월 선이니까 어쨌든 15개월 선인데 20개월 선이 비슷하죠. 지금 이번 달에 19년도 5월 달에 지금 뚫었죠.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너무나 유사하죠, 지금. 자, 이래서 이걸 보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신간 1억 간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완전히 바닥 아니에요. 1억을 가려면, 그렇죠? 지금 얼마예요, 이거? 비트코인이 1억을 가려면 지금 8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억 가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뭐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5개월 차트는 15개월 선을 돌파했고요. 이번 달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는 이번 달에 20개월 선 돌파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15개월 선이든 20개월 선이든 지금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걸 뚫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주봉상으로 봐도 그래요. 주봉상으로. 자, 이거 주봉상으로 봐도 똑같은데 흐름이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선 여기 15주선, 50주선을 펴신다 했는데 이걸 다 뚫었습니다. 지금 그 2018년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 선이든 똑같은데 비트코인 차트로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이 15개월 선, 15주선이에요. 주봉이니까. 보시면 15주선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그랬고, 그쵸.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계속 보세요. 막히고 있다가 지금 뚫어냈죠. 그 다음에 50주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마저 뚫어냈다. 의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뭐 1억 가는지 3억 가는지 아니면 또 비관론자처럼 여기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고 폭락을 해서 아예 뭐 빵원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반등을 해서 의미가 있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도 그러면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에 의미가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습이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일단 상향 뷰를 가지고 접근해도 무리가 아닌 구간이다. 두나무의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업비트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같이 투자를 하면 의미도 있고 한번 그렇게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입니다. 실적 부진에 현재 주가가 하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5,90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페24 글로벌 전자 상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9%를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카페24 같은 경우는 89,0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전 저점이었던 69,000원대 까지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분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신규를 매수하신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5월 7일에 휴마시스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2%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휴마시스는 계속 이제 그 추세 흐름을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일거래일 전거래일에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조정폭을 좀 받는 것 같다, 이제 느낌이 받아졌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남기면서 이제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자도 한번 좀 올려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매물을 좀 어느 정도 소화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2,100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부터 또 다시 한번 이제 등락폭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200원대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세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도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에는 이제 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이오 제네틱스입니다. 지금 현재 한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시장의 조정폭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전에 그 경남제약 관련된 인수 2차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좀 어느 정도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라텍스 고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 콘돔 제품 생산과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 다각화 및 바이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3월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18,000원까지 흘러가다가 이후에 이제 조정폭을 크게 받았고요. 작년 11월까지 이제 흘러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바이오 이슈를 통해서 상승폭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고, 올해 1월 경남제약 인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은 뒤에 전 거래일 그 경남제약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막판에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그 최근 4월에 자회사 바이오캐스트가 대상 항암 물질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특허를 취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내에 이제 비임상을 진행 목표로 두고 있는데 특히 이 비임상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그 글로벌 시장적인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북미 유럽 소재의 그 비임상 전문 CRO 기업들과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바이오 제네틱스가 그 경남제약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일전에 경남제약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캐스트라는 자회사도 갖고 있고 이번에 경남제약 인수를 통해서 바이오 쪽 사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다각화하며 시장을 넓힐 것으로 이제 보여지므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8,200원에서 9,200원 두터운 매물대를 지지받으면서 전일 안착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현재 추세 흐름만 잘 잡아준다면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꾸준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그 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6% 하락세 2100선 이탈하면서 9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 이탈하면서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7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이 9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승 것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3%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현대차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13만 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약보합권 20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LG화학 1% 넘게 하락하고 신한지주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0.68% 하락세, SK텔레콤이 10위권까지 내려오고 포스코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강보합권 72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19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24포인트까지 다시 오르면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고요. 개인이 305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빠졌던 종목들이 조금씩 오릅니다. CJ ENM 0.6% 빨간불 켜내면서 19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상승 전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오고 메디톡스가 7위권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HLB는 1% 상승하면서 7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0.89%의 상승세 52만 원대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79% 하락하면서 8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4%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검은 사막 지식재산권 매출과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대로 실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1만 원 선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0.18% 상승하면서 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175원 선에서 출발했다가 1,1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DB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DB하이텍, 국내에서는 그렇게 있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리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그 매스컴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뭐 1, 2위를 다투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도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DB하이텍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이제 CCTV용 이제 고화질 이미지 센서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팹리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 부분에 정부의 뭐 적극적인 지원, 삼성전자 역시 적극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시장,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반도체의 그 우리가 이제 D램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그리고 그걸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이런 곳에 삼박자가 본격적으로 맞춰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삼성전자라든가 정부의 투자가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IoT 4차 혁명과 관련해서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그 성장 동력으로 보면은 드라이브 IC라든가 CMOS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가 이제 4차 혁명과 맞닥뜨려 갖고 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원재료인 그 웨이퍼 가격의 이제 계속적인 상승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원가 부담이 이제 높아지고 그런 거로 인해서 회사의 이익 부분이 이제 감쇄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정적인 이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개선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 영업이익을 1,363억 정도에서 한 20%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DB하이텍을 볼 때 과거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던 이런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 3년간의 어떤 흐름을 반등을 과연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015년부터 조정권에 들어간 큰 박스권 23,000원하고 만원대 이런 박스권을 한 단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또 새로운 것도 최근에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시장, 비메모리 시장 이런 것에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 DB하이텍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아 주가도 새로운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 가격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500원 가격 조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에 제주반도체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20%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팹리스 회사 중에 지금 그 대장주 격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다시 지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5,000원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전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2천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나면서요. 코스피가 전주에 마이너스 4.01%, 코스닥이 마이너스 5.15%, 급락이 나오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그 야간 선물이 플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투심이 얼어붙으면서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파락을 거의 1%까지 하는 이런 좀 얼어붙은 투심이 얼어붙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주에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은 역시 리스크 오프 쪽에
중심을 두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97.26 정도에서 강세가 어느 정도 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를 이제 강하게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통화 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흥시장 쪽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상향보다는 우하향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매매하시는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업종별 섹터별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원화 약세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섬유우복 업종 이런 정도만 지금 플러스 상승을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플러스 0.26 플러스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섹터별로 상당히 변동성이 노출되고 있다. 지금 전주까지 코스닥 시장의 수급 중심에서 움직였던 섹터는 역시 5G의 통신, 장비, 부품 섹터와 그다음에 그래핀 CNT 이런 관련주인데요. 오늘 그래핀 CNT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에 국일제지라든지 엑사이엔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강하게 갭상승으로 또 당겼다가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5.9%, XIN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이제 급락을 시키면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는 섹터는 지금 연초에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 정도에서 주말에 8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이런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다시 수급의 중심에 들어오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역시 가장 꾸준하게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섹터는 역시 이제 5G 통신 부품 섹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런 정책 수혜주를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그 5G 관련주 중에서요, 5G 부품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도 선도주들은 상당히 속도를 지금 많이 내고 52주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2등주의 통신장비나 부품주들이 지금은 저점 공략이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가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9080인데요. 5G 네트워크 장비양 RF 커넥터 부품주입니다. 부품주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로 들어가면서 RF 커넥터가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 4G에 비해 가지고요. 5G는 커넥터가 한 8배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런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오늘 매수는 2,400원 이하 매수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300원, 좀 짧게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